그럼 이제 결혼을 해야지 이러시길래 올해 할게요라고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해버렸어. 올해 할게요라고 했는데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야,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쩌지? 돈은 하나도 없고. 또 갑자기 왜 이러지? 웃긴 얘기인데 갑자기 울컥해. 보통 안 되는 애들 말을 많이 들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를 가르치니까 위험한 거 하지 말라는데 그럼 안전한 게 뭔가요? 요거로 질문했을 때 내가 프로야구 선수에서 150km 강속구를 못 던지면 은퇴하는 건데 연봉 3천억 받는 박찬호가 그럼 은퇴를 안 합니까 평생? 반갑습니다. 저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본사를 운영한 지는 올해로 한 12년 차에 드는 외식 전문가 김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력이 조금 특이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보험을 시작하신 건가요? 이런 어릴 때 첫 직장을 이제 은행으로 출발해서 은행 생활을 하다가 제 와이프를 만나면서 제가 실은 군대 갔을 때 한번 차였거든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진짜 우연하게 다른 회사를 옮기려고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버스에서 내려보는데 그 추억이 돋던 그 동네 부산 남포동에서 제가 데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 지나가길래 갑자기 마음이 심란해지면서 에이씨 면접 안 보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와이프 생각이 나면서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포동 거기 학원문고 있는 그쪽을 걸어가는데 많이 닮았다 하는데 한 30m 진짜 우리 와이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길로 손잡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얘기 좀 하자. 일단 손잡고 용두산공원 입구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고백을 했지.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 한번 만나볼래 하니까 와이프가 싫다더라고요. 결국은 경력으로 이게 이직을 하러 간 데는 면접 빵꾸 됐어요. 안 갔습니다. 다음날 회사 다시 와서 그냥 형들하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서 연애를 경험이 부족하니까 연애 고수들의 조언을 받았지. 야, 이 바보야! 예? 헤어진 남자친구가 길 가다 만나 손잡고 다시 시작하자는데 좋아요 하는 그런 미친 얘가 어딘가! 이러는 거라. 쉽더라고. 그러고 나서 야 10번 찍어 이러길래 이제 예전에 같이 듣던 뭐 CD도 집에 선물 보내고 문자도 넣고 명절 되니까 뭐 배도 한 박스 보내고 이러니까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부산에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뛰어가가지고 데이트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처갓집으로 돌진해가지고 장모님한테 전해버리고 오래 걸렸네 김서방 이러는 거라. 장모님이 네 이러면 이제 얘기하다가 그럼 이제 결혼을 해야지 이러시길래 올해 할게요라고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해버렸어. 올해 할게요라고 했는데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야,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쩌지? 돈은 하나도 없고. 그 고민을 하다가 영업을 IMF 때 지나면서 은행원들이 많이 퇴직하고 이러면서 외국계 보험사 많이 갔었거든요. 선배들이. 거기서 나름 성공한 선배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을 우연하게 보면서 나도 저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짧은 시간에 돈 벌 방법이 없는데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알바를 해가지고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서 고민을 한 몇 달 동안 하다가 여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영업을 할 준비를 했죠. 근데 바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막상 그 교육받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계약 몇 개 받고 이제 끝날 것 같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거 어설프게 출발하면 안 되겠다. 처음 하더라도 프로다운 모습으로 좀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니까 내가 좀 연습을 좀 더 하자.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뭐 프로젝트 백인 가는 걸 주더라고 처음에 가니까. 거기다가 자기들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 휴대폰 있는 사람 다 적으라길래 막 적으니까 몇백 명이 나오긴 해요. 이름이라도 아는 사람들 적으니까. 관계, 직장 상황, 뭐 여러 가지 가족 관계부터 쭉 적어보니까는 그 대상자들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고객층이 어떤지를 대충 알겠더라고. 그러니까는 더 빨리 출발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걸 가지고 혼자서 막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연습을 했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 입장이라면 이 친구가 제안하는 계약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입사를 느끼게. 내가 만족하는 설계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팔 수 있겠다는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고민이라 보다는 연습을 많이 했죠. 계속 연습을 했지. 이리도 뽑아보고 저리도 뽑아보고 안을 여러 가지 뽑아보다 보니까 이 정도 아니면은 사람들이 되게 만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영업을. 원래는 12월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와이프한테 3개월만 미루자. 3개월만 있다가 결혼하자. 돈 있나 그냥? 있다.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 얘기해놓고 3월 달에 날 잡고 1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지. 그래서 이제 잠도 안 자고 이러는 것 같아 그때. 집에 프린터기 갖다 놨고 그 다음날 만날 사람들 뽑는데 예전 프린터기 빠르긴 합니까? 뭐 1분에 한 2장 나오거든요. 이러고 온단 말이야. 그래갖고 내일 만날 사람이 20명인데 초보 때는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잘 풀려가지고 단체로 설명 듣겠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운이 좋아가지고. 그거 준비한다고 밤에 요령 피운다고 이제 프린터기 딱 걸어가지고 내일 상담할 내용 정리해서 뽑을 거라고 한 20명 거를 딱딱딱딱 클릭 해가지고 누워 잤죠. 일어나니까 4명 건 나와 있더라고. 잉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전자랜드인가 가가지고 잉크 사가지고
1시간 연기하고 한 5명 끝에 뽑고 도저히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뽑으면서 울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지? 웃긴 얘기인데 갑자기 울컥하네. 한 사람을 상담하려면 나는 이게 스토리를 꾸며가니까 이 고객에게 뽑아가는 자료가 나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장씩 뽑아야 돼. 한 사람한테 필요한 게. 이 사람에게 맞는 스토리를 맞춰가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4명 뽑으니까 또 1시간이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일단 갔습니다, 일단.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원래는 사람들 착 불러놓고 자료 딱 나눠주고 브리핑 하듯이 하려고 했는데 잔머리 써가지고 한 명씩만 상담이 된다고 카드사였어요. 회의실을 내주더라고. 그래서 회의실에 들어가가지고 한 명씩 들어오라고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패턴이 비슷한 바인더로 한 2-3개가 있길래 그걸로 추려가지고 1차 상담을 하는 것처럼 재밌었어요. 그때 내가 심리 상담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의사 같기도 하고 그러게 아픈 사람들 진단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게 되게 웃겼어. 어쨌든 거기서 또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20몇 명이 고객이 돼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엄마 소개해주고 신랑 회사 가봐라 하고 막 이러면서 일이 막 되더라고요. 기운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세하고 기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모자라도 노력하는 그 에너지를 사람들은 알아요. 똑똑하고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는 예뻐 보이는 거죠. 노력하는 게. 그런 게 장사에도 저는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엄청 잘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모자래 보이고 약간 어눌한 가게가 근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 소비자들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지나고 보면서 제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영업을 하면서 또 한 달, 2달, 석 달 AIG라는 회사에서 12월 달에도 마감을 했죠. 한 50건 했습니다, 계약을. 우리 지점장님이 그때 청약서를 손으로 적어야 됐거든요. 지점에가 청약서를 갖다 주니까 상훈아, 얘 오늘 네 집에 못 간다.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청약서를 수기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50개는 반나절에 못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청약서 들고 지점장 집에 갔어요. 거기에 뭘 막 적으시더라고. 그럼 내보고 적으라는 거 적고 그러고 계약을 50몇 개를 넘겼죠, 첫 달부터. 그래서 다음 달에 날 얼마나 올 거라고 좋아했지. 근데 웃긴 게 초보잖아요. 계약이 50몇 개가 됐을까요? 됐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보면 그 직업에 따라서 이게 한도라는 게 다른 게 좀 있거든요. 그 한 회사에서 수십 개의 계약이 들어오니까 심사부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직원이 있고 계약직이 있었던 겁니다. 카드사니까. 정직원은 입원비 5만 원이 되는데 계약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전부 다 입원비 5만 원이 나오게 설계를 해드린 거지. 거기에 절반이 계약직인 거예요. 나는 다음 달에 돈이 나와야 되는데 절반이 반송이 된 거예요. 그 달에 계약이 안 됐습니다. 한 30건 겨우 됐는데 근데 그 30건으로 1등 했어요. 건수로. 보통 그 외국계 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을 판다고 하면은 한 달에 5건 정도 하면 월에 그냥 자기 소득을 무난하게 받아가는 건데 어마어마한 실적이네요.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미션에 미쳐가지고 그냥 주변도 안 보입니다. 그때 또 저는 야간대 다닐 때거든요. 학교 포기했어요, 그때. 그 학기에 한 번도 학교를 안 갔는데 F를 안 주는 교수님도 계시더라고. B를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학사 경고 포기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학점이 중요합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갔어요, 그냥. 경고 시원하게 맞고 와이프한테는 내년에 학교 졸업한다 했는데 여자들은 불안하잖아요. 은행 다니던 남편이 영업한다고 그러고 그것만도 불안한데 학교는 언제 졸업하나 궁금했는데 내년에 졸업한다 했는데 내가 학사 경고를 맞았는데 내년에 졸업이 됩니까? 그러면 1년 더 가야 되는 거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한다. 그러고 몰래 6개월 학교 더 다녔어요. 결혼이 하고 싶고 돈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그렇지만 아무리 절박하다고 해서 보험 영업 에이스가 될 순 없잖아요. 그때 당시 대표님만의 실질적인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셨을까요? 이게 어린 시절의 패턴인 것 같아요. 희한한 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철은 빨리 들었습니다. 집이 못 살아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고민을 일찍 시작했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빨리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됐어. 우리 형들하고 누나 사는 거 보니까는 이 묵고 사는 고민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누나가 그냥 툭 던진 말에 그냥 내만 꽂혔어요. 상고나 가서 은행이나 가라더라고. 그러면 상고나 가면 다 은행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고조를 점점 안 뽑는 거예요. 제가 이제 취직을 할 때쯤에는 우리가 10반이었는데 9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 명도 못 가.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애 같지 않았어. 1학년 때는 은행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는 세무공무원이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세무공무원 공부를 했어요. 2학년이 됐을 때는 우리 위에 선배가 내가 입학하기 전에 60명 갔는데 그 다음 30명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명 가더라고. 그러면 나는 7명 갈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2학년 때는 그냥 보니까 패턴을 또 알았어. 학생회장은 취직을 시켜주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갖고 생각한 게 2학년 때 회장을 해야겠다. 학생회장 무조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야, 내 회장당 한번 뽑아라. 내 회장당 한번 뽑아줘. 그냥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점심시간에 컵라면 하나 사와가지고 먹는데 애들이 국물 부어주잖아요. 밥에다 말아주면 좋아하는데 한 6개월 그 짓 하고 다니니까 애들이 그러고요. 내가 국물 작게 줄 더더 이렇게 나도 먹을 거 없다 이러니까 친구가 니 안 찍어준다 이렇게 아니다 진짜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막상 또 선거도 딱 오고 이러니까 걱정도 되게 두려운데 7명이나 나온 거예요 후보가.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쓴 게 7명이니까 저거 반 친구들 찍어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는 1학년 2학년 표를 받아야겠다. 쟤네들이 뭘 알겠노. 재밌는 행위임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막 발바닥에 땀이 나고 아래 방울 소리 날도록 뛰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들이 웃기가지고 저 얘기 또 웃기라면 얘네들이 나를 다 찍어버리고 그래서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지 걱정 안 했지. 내신도 뭐 1등급이겠다. 뭐 회장이니까 원서 내 손에 먼저 갖다 주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또 맨 먼저 온 은행에 탁 원서를 탁 냈지. 뽑기 운인데 그 은행이 IMF 때 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게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예상대로 항상 안 돼. 뜻대로 안 돼. 그때 지나고 보니까는 끌어당김을 처음 알았던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그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은행 가고 이래 갔는데 내 앞에 보였던 형이 우리 그때는 주택은행이었어요. 주택은행에 자기 동기를 스카우트 하겠다고 이 형이 예전에 제가 아는 경남은행 다니던 형인데 우리 고등학교 선배기도 했어. 근데 이 형은 보험에 관심이 없어. 밥만 먹고 갔는데 난 그때 처갓집에 넙죽절을 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한 상태인데 걱정이 꽉 차가 있는데 그 형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형이 AIG에서 막 전년도 챔피언 했다더라. 작년에 전국 1등 했다더라. 그거 보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 1등 했다고? 네가 말도 못하는 네가 그래가지고 뛰어들어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참 안 된다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어땠어요? 좀 뽑아줘 있어. 절박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부탁해가지고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됐는데 목표가 커야 돼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살다 보면은 겁나잖아요. 보통 안 되는 애들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대기업 총수나 또는 삶에서 깊이가 있는 성공 노하우가 있는 분이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를 가르치니까 그분들도 경험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만 듣다 보면은 올바른 길에 못 갑니다. 본인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 하지 말라는데 그럼 안전한 게 뭔가요? 요거로 질문했을 때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잖아요. 잘 나가던 보험에서 왜 그만뒀냐고. 그러니까 그 안전의 기준이 뭐냐고. 영업을 얻은 애 성과에 불과한데 내가 프로야구 선수에서 150km 강속구를 못 던지면 은퇴하는 건데 연봉 3천억 받는 박찬호가 그럼 은퇴를 안 합니까 평생? 이 내 구조가 다른 겁니다. 이 프로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직장인들의 머리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안전한 게 뭔가. 그러니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다는 생각하거든요.